양질의 단백질과 필수 아미노산이 다량 함유되어 있어 대표적인 보양식품이라는 이것으로 부자가 된 농부가 있다는데, 오늘의 주인공을 찾아 경북 문경으로 향한 제작진. 문경은 백두대간이 빚어낸 명산을 품은 고장으로 산마다 비경을 자랑하는 계곡과 수많은 문화유적을 품고 있어 풍류를 즐길 수 있는 도시 중 하나인데, 높고 험한 곡의 문경세제로 널리 알려져 있을 만큼 산악지역이 많다 보니 일교차가 클수록 잘 된다는 사과와 오미자의 고장으로도 유명하다. 이러한 문경에서 생산되는 대표적인 보양식품은 무엇일까? 길이 없네. 내비게이션에 길이 안 나오네. 지도에서 길이 사라지고도 한참을 더 달려 도착한 곳. 저분 뭐 하시네? 다행히 인기척을 발견할 수 있었는데. 안녕하세요. 예, 어떻게 오셨어요? 네, 저희 한국 농업방송에서 나왔는데요. 대표적인 보양식품을 생산하는 부자 농부가 있다 해서 찾아봤거든요. 네. 혹시 맞으신가요? 예, 제대로 잘 찾아오셨는데요. 혹시 지금 이 나무가 그 보양식품이에요? 예, 이게 사과나무인데 지금 잘열이라고 전지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좋지만 진짜 보양식품은 또 따로 있어요. 제대로 찾아온 건 맞지만 대표적인 보양식품은 사과가 아니다. 그렇다면 어떤 작물일까? 제가 키우는 보양식품이 바로 이 청개닭이에요. 청개닭? 낯선 이름뿐 아니라 모습을 하고 있는 청개닭은 펄빛이 검고 다리 색깔 또한 조금 진한 듯한데, 도대체 어떤 닭인 걸까? 청개닭에 원래 칠레산이라는 그런 말이 있는데, 칠레산이 미국에서 개발해갖고 아메라우카나라고 그런 품종을 만들어냈대요. 그래갖고 그 아메라우카나를 우리나라가 수입을 해서 우리나라 종하고 교잡을 해서 생겨서 청란을 낳는 닭이 청개닭입니다. 푸른 빛을 띠는 청란을 낳기 때문에 청개닭이라는데, 알과 고기의 맛과 영양이 좋아 귀한 대접을 받고 있다고. 청개닭으로 이게 연매출이 어떻게 되세요? 네, 이 청개닭으로 연매출 1억 정도 올리고 있습니다. 청개닭을 키워 부자 농부가 된 오늘의 주인공 강철회 씨. 그의 성공 비법을 확인해 보자. 청개닭으로 억대 매출을 올릴 수 있었던 강철회 씨만의 노하우는 무엇일까? 이른 아침부터 시작된 강철회 씨의 하루는 청개닭들의 생활 환경을 점검하고 건강 상태를 확인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됐는데, 농작물도 농부의 발자국 소리를 듣고 자란되는 것처럼 저도 아침이면은 이렇게 와서 다 체크를 해야 되고 상태를 봅니다. 청개닭을 키우기 시작하면서부터 단 하루도 빼놓지 않고 해온 일이기에 이젠 한눈에 청개닭의 건강 상태를 알아볼 정도라고. 얘는 왜 잡으신 거예요? 얘는 좀 졸아요. 조금 이상이 있는 것 같아갖고 따로 격리시켜갖고 관찰을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청개닭의 생활 공간을 오가며 꼼꼼히 챙긴다지만 아직은 별 특별할 것이 없는 상황. 그렇다면 청개닭들에게 먹이는 사료에 무언가 비법이 숨어있는 것이 아닐까? 하지만 사료 역시 평범해 보이는데, 저는 일반 사료 공장에서 잘 배합된 그 일반 사료를 주고요. 좀 특별한 게 있다면 안반수, 지하 안반수를 물로 먹고 있죠. 그리고 또 좀 저만의 특이하게 조금 주는 사료가 있습니다. 그럼 그렇지. 사료 외에도 청개닭들에게 먹이는 특별한 것이 있다는데, 창고로 향한 부자 농부가 바구니 가득 챙겨 나오는 것은 사과? 이 사과는 뭐예요? 아, 이게 닭들한테 줄 특별 간식이에요. 청개닭이 사과를 먹는다? 저온 창고에 보관 중이던 사과를 분쇄기에 넣어
닭들이 먹기 좋은 상태로 준비한 뒤 곳곳에 흩어주기만 하면 청개닭을 위한 간식 준비가 끝난다는데 청개한테 사과는 어떻게 먹이게 되신 거예요? 제가 원래 사과 농장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청개도 같이 키우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기술이 없고 그러니까 사과를 원활하게 공급을 못하고 팔로도 그렇고 그래서 남는 사과를 청개한테 주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청개가 사과를 잘 먹고 그때부터 계속 사과를 주기 시작했죠. 사과 농사를 함께 짓고 있었던 건데 1년 동안 사과나무에서 나오는 각종 부산물도 사과와 함께 먹이고 있다고. 청개가 사과를 먹으면 뭐가 좀 달라요? 알이 맛있다고 손님들이 많이 얘기합니다. 저는 꾸준히 사과를 먹이니까 아마 제 생각에는 사과를 먹어서 그렇게 알이 맛있어지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강철회 씨의 청개닭들은 미인의 과일 사과를 먹으며 맛있는 푸른 달걀을 생산하고 있었던 것이다. 사과 맛있다. 딱딱딱딱. 그렇다면 강철회 씨는 청개닭으로 어떻게 소득을 올리고 있는 걸까? 다른 양계 농가들에 비해 청개닭의 수도 많지 않은 것 같은데 청개닭은 몇 마리 정도 키우시는 거예요? 보통 때는 한 2,000마리 정도 되는데 지금은 교환 기간이 돼서 1,500마리 될 겁니다. 근데 지금 제가 보기에는 몇 마리 지금 없는데 다른 닭들은 지금 어디 있어요? 이 닭들 아니고 딴 닭들은 다 산에 가서 지금 자유를 즐기고 있죠. 부자농부의 성공 비법 첫 번째, 행복 지수를 높여라. 개사 안에서도 자유롭게 움직이던 청개닭들인데 야외 나와서도 농장 주변을 거닐며 봄을 만끽하고 있는 모습, 그야말로 자유인 아니 자유 닭이 따로 없다. 그런데 이때 기타를 들고 닭들에게 다가가는 강철회 씨. 그러더니 청개닭 곁에서 기타를 연주한다. 뭐 하시는 거예요? 닭들한테 기타 연주해주고 있잖아요. 청개닭을 위한 연주라고요? 기타 연주 실력이 예사롭지 않은데 이러한 연주를 들어주는 이는 보이지 않고 정말 청개닭들만이 화음을 넣고 연주를 감상한다. 음악이 사람한테도 좋지만 식물이나 동물한테도 좋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계속 제가 좀 연주를 좀 하니까 드럼도 쳐주고 기타도 쳐주고 또 음악도 들려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대표님 연주를 듣는 사람은 없고 닭만 있네요. 닭이 있으니까 그나마도 다행이죠. 이건 좀 우스운 얘기지만 요새 코로나 때문에 무관중 경기, 저는 무관중은 아니잖아요. 그래도 닭들이 이렇게 우리 직원들이 건데 우리 직원들이 들어주니까 좋죠. 음악과 함께 행복하게 살고 싶어 귀농했다는 부자농부 덕분에 청개닭들도 음악과 함께 생활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행복지수를 높이는 것이 청개닭들의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거라 믿고 있었다. 방송 때문에 이렇게 일부러 하시는 거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누가 보면 이렇게 시키는 것 같아가지고. 아니 이거는 제가 즐거워서 하고 또 얘네들이 음악을 같이 들어주면은 알도 잘 낳고 대신 항생제를 쓰지 않거든요. 그럼 항생제 대신 저는 음악을 들어주면서 얘네들 스트레스 안 받고 자연적인 상태에서 좋은 음악 듣고 그리고 제가 만약 드럼을 치거나 이거를 라이브로 해주지 못하면은 음악을 틀어줍니다. 그럼 얘들은 항상 음악 속에서 살고 있어요. 이렇게 낳은 알은 좀 다른가요? 그렇죠. 마음 편안한 상태에서 스트레스 안 받는 상태에서 낳은 알이니까 그 스트레스 받은 상태에서 할 수 없이 낳은 알하고 이게 맛은 틀리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음껏 산책과 음악을 즐기며 행복하게 생활하다 보니 건강한 알을 낳는다는 건데 뿐만 아니라 청개닭이기 때문에 푸른 빛을 띠는 청란을 낳아 더욱 특별한 상황. 그야말로 쉽게 만나볼 수 없는 귀한 알이다.
하루에 알 몇 개 정도 이렇게 나와요? 청개닭은 알을 좀 적게 낳는 편인데요. 2,000마리인 경우에 하루에 한 300개 정도 그 정도 낳습니다. 너무 조금 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원래 청개닭이 알도 작고 숫자도 작으니까 그 희귀성이 좀 있어서 그런가. 그래 그 값도 비싸고. 청란은 일반 알에 비해 크기는 조금 작지만 껍질이 두껍고 조밀해 외부의 오염으로부터 강하다는데 영양적인 면에서도 오메가3 즉 불포화 지방산의 함량이 높고 다양한 비타민도 고루 함유되어 있다고. 청계라는 제가 파란 걸로 알고 있는데 색깔이 다 파랗지는 않나요? 그러니까 원종에서 교접하는 과정에 조금 섞일 수도 있죠. 근데 이 색깔이 좀 틀리다고 그래서 그 효과는 똑같아요. 맛도 똑같고 또 이걸 또 부화시키면은 같은 청개가 또 나와요 여기서. 이렇게 생산된 청란은 높은 가격에 판매되고 있다는데 매일 알 수거 작업을 끝낸 뒤 곧바로 선별 작업을 거쳐 상품화한다. 알 선별하는 기준이 있나요? 네. 알이 너무 작거나 길거나 또 색깔이 너무 다르거나 그런 거를 뺍니다. 그렇다면 깨지기 쉬운 달걀을 어떻게 소비자에게 공급하고 있을까? 포장 과정을 지켜보니 별다른 완충제 없이 고작 비닐 한 겹에 담는데 이렇게 비닐에 싸면 이거 가다가 다 깨지는 거 아니에요? 절대 안 깨집니다.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신만만하게 집어드는 것이 있었으니 바로 에어건. 비닐 포장에 공기를 주입해 완충제를 만들 수 있었던 것. 이렇게 비닐 속에 넣으면 바람 넣으면 절대 깨지지 않고 소비자한테 안전하게 갈 수 있습니다. 어떠한 충격에도 깨지지 않을 것 같은 특별한 포장법으로 매일 거둬들인 신선한 청란을 고객에게 보내고 있었다. 소득이 어떻게 되세요? 청란 판매로 연간 6천만 원 정도 됩니다. 건강한 청개 닭이 낳은 청란으로 연간 6천만 원가량의 소득을 확보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강철애 씨가 독특한 방법으로 청개 닭을 보살피며 자연에서 살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무역업을 한 30년 했는데 그 사업을 하는데 같이 일했던 사람한테 배신도 당하고 또 수금이 안 되는 거, 돈을 못 받는 것도 있고 어려운 일이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자연은 봄, 여름, 가을, 겨울 그 계절 따라서 거기에 맞게 풀이 자라고 나고 지고 그거는 자연의 섭리가 그대로 반영되니까 속이는 거 없고 저만 그 자연 속에 묻혀서 살아가면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으로 이 자연 속으로 들어오게 된 겁니다. 자연의 품에서 행복하게 살기 위해 농부가 되었지만 난생 처음 도전해본 농사는 그리 녹록지 않았다는데 콩을 심고 한 달인가 있더니 콩을 발견할 수가 없어요. 풀이 더 커갖고 그 다음에는 제일 쉬운 게 그럼 들깨를 합니다. 그래서 들깨는 약도 안 치고 잘 자란대요. 그래서 들깨를 또 심었죠. 그랬더니 그것도 깨는 하나도 안 맥히고 그래서 다 실패를 하고 이거는 내 갈 길이 아니구나 그랬는데 주위에서 청개를 권유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청개를 기르니까 이게 딱 맞는 거예요. 귀농 후 수차례의 실패 끝에 마지막으로 선택한 것이 청개 닭이었던 건데 이 또한 어려움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병아리를 맨 처음에 분양받아 와갖고 키울 때 그 다음날 가면 다 죽어 있어요. 많이 죽어 있어요. 그러면 온도가 낮아서 죽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온도를 높여놓고 그리고 그 다음날 가면 또 죽어 있어요. 그거 왜 죽었냐? 그러면 너무 온도가 높으니까 또 죽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죠. 수많은 어려움 끝에 청개닭 사육에 성공하며 지금의 농장을 꾸릴 수 있었다는데 이 알 가지고 어디 가세요? 이 알은 저 파는 게 아니라 부화시키러 갑니다. 부자농부의 성공 비법 두 번째 차별화 전략을 세워라.
기르고 있는 청개닭들이 낳은 유정란을 직접 부화시키고 있다는데 청란을 낡은 냉장고 속에 넣는 부자농부. 부화하신다더니 냉장고에는 왜 넣으시는 거예요? 아, 이게 냉장고가 아니라 부화기예요. 이게 부화기라고요? 안 쓰는 냉장고를 제가 부화기로 직접 개조해서 만든 겁니다. 직접요? 네, 직접 만들었죠. 고장난 냉장고에 온도 제어 장치와 팬을 달아 부화기로 사용하고 있는 건데 현재 200여 개의 알을 부화시키고 있는 중이라고. 이 냉장고에서 이제 청개 병아리가 나오는 거예요? 예, 나오면은 한 이틀 정도는 이 안에서 있는데 여기가 지저분해지죠. 그리고 이 안에 발이 껴서 죽는 경우도 있고 좀 기형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발생기를 따로 만들었습니다. 부화기에 발생기까지 직접 만든 건데 이게 병아리 발생기예요. 강철의 부자농부가 공개한 발생기 속에는 막 알에서 깨어난 청개 병아리들이 목소리를 높여 엄마를 찾고 있었다. 종기의 교체 시기라 부화 작업이 계속되고 있었던 것. 이 때문에 밤낮 할 것 없이 부화기와 발생기 곁을 지키고 있다고. 부화시키는 이유가 있을까요? 네, 이 청개 병아리를 부화시켜서 저희가 키우기도 하지만 분양도 하고 있습니다. 부자농부는 청란을 판매할 뿐 아니라 부화 기술을 연구해 병아리를 생산하고 분양으로 소득을 창출하는 차별화 전략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병아리 분양해서 연매출이 어떻게 되세요? 청개 병아리 분양으로 연매출 3천만 원 정도 됩니다. 매년 봄이면 부화 작업에 매진해 3천만 원가량의 추가 소득을 올리고 있다고. 그날 오후 깊은 산속에 자리한 부자농부의 청개닭 농장에 손님이 찾아왔는데 꺼벙이 분양 이번에 성공하셨어요? 성공했지. 지금 잘 크고 있어. 아유. 300마리 분양됐고 지금 100마리 남아. 아 그럼 이제 100마리만 가져갈게요. 그래. 네. 꺼병이란 걸 분양한다는데 청개 병아리를 뜻하는 걸까? 궁금증을 가득 안고 뒤를 따라가 봤더니 조금 전 봤던 청개 병아리와는 다른 모습의 꺼병이를 만날 수 있었다. 이거는 청개 아닌 것 같은데 이거 뭐예요? 예, 이거 꺼병이. 꽁 병아리예요. 꿩의 병아리라고요? 꿩 병아리인 꺼병이도 분양을 하고 있다는데 야생성이 강해 사육이 힘든 꿩의 병아리도 직접 부화시켰다는 부자농부. 귀한 꺼병이 덕분에 농장을 찾는 사람들이 늘었다고. 요즘 꽁이 상당히 재밌다고 해서 한번 해보려고요. 아는 형님이 또 마침 또 꽁을 하신다고 해서 겸사겸사 이렇게 형님도 얼굴도 볼 겸 꽁 좀 분양해서 한번 키워볼까 하고 왔습니다. 그렇다면 강철의 부자농부는 이 귀한 꺼병이를 어떻게 생산하고 있는 걸까? 꿩의 알을 구하는 건 역시 쉽지 않을 텐데 여기가 꽁 키우는데요. 여기서 100마리, 또 위에도 하우스가 있는데 거기에 100마리, 한 200마리 정도 꽁을 사육하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청개닭뿐만 아니라 꿩을 기르고 있었던 것. 최근에는 개체수가 줄어 더욱 보기 힘들어졌다는 꿩이 부자농부의 농장에 살고 있었다. 꽁은 제가 청개도 희소 가치가 있지만 꽁은 훨씬 청개보다 희소 가치가 있어요. 그래서 키웁니다. 부자농부의 성공 비법 세 번째, 희소 가치를 높여라. 청개닭 사육에 성공하고 자신감을 얻어 꿩 사육에도 도전했다는데 야생성이 강해 쉽지는 않지만 장점도 많다고. 꽁의 좋은 점이 사료를 적게 먹기 때문에 사료값이 적게 들고 또 당연히 배설물 적고 냄새 안 나고 깨끗하고 그런데 수요처는 많고 판매처는 적고 그러니까 비싼 가격에 저희가 출하를 시킬 수가 있고 이런 좋은 점이 아주 많습니다.
특히 꿩은 1년에 2달 정도만 알을 낳는다고 하는데 쉽게 만나볼 수 없는 귀한 알인 만큼 부가가치 또한 엄청나다고. 예, 이게 꿩알인데 꿩은 닭하고 틀리게 아무데나 나요. 야생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일이 가서 주워야지 한 군데 낳지는 않습니다. 꽁알이 이게 엄청 작네요. 예, 꽁알이 이렇게 작아도 청개알은 예를 들어 1,000원인데 하나에 꽁알은 2,000원입니다. 그리고 부화용으로 뭐 나가는데 예약이 이거는 정말 많이 밀려 있는 상태입니다. 알도 귀하고 부화 작업 역시 성공시키기 어렵지만 3년 동안 포기하지 않고 노력한 결과 꺼병이를 생산할 수 있게 된 건데 이 꽁 병아리를 분양해서 연매출이 어떻게 되세요? 지금 현재는 올해 같은 경우 2천만 원 수입이 났어요. 그리고 앞으로는 더 늘어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물량이 없어서 주문은 있는데 공급을 못 해드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꿩 사육에 도전한 결과 2천만 원가량의 추가 소득을 확보하고 있었다. 다음 날 다시 찾은 부자농부의 청개닭 농장. 오늘은 청개닭도 꿩도 아닌 또 다른 닭들을 챙기는 강철회 씨를 만날 수 있었는데 닭들의 생김새가 독특하다. 이 닭들은 뭐예요? 이 닭들은 저 폴릿이라고 하는데요. 제가 새하고 닭들을 워낙 좋아하니까 1,000개 외에 한 5가지 좀 종류가 다른 특별한 닭들을 키우고 있습니다. 청개닭과 꿩 외에도 다양한 관상 닭을 키우고 있었던 것. 이 닭은 버프 실키라는 종류입니다. 좀 특이하게 생겼네요. 네, 이것도 오골계를 미국에서 개량종이라고 들었어요. 도시에서 마음껏 키워보지 못했던 닭을 원 없이 키우고 있는 건데 이를 통해 새로운 닭을 연구하고 부화도 시도해볼 수 있어 농장 운영에도 큰 도움이 된다고. 이렇게 다양한 종류를 키우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네, 제가 산에 들어와서 이렇게 살다 보니까 다른 닭들은 별로 없고 여러 가지 닭들을 키운 게 이게 삶의 즐거움입니다. 관상 닭들을 살펴본 뒤 농장에서 조금 떨어진 공사 현장으로 향한 부자농부. 그런데 포크레인을 부자농부가 직접 운전하고 있다. 아내까지 나서서 작업을 돕고 있는데 어떻게 된 일일까? 대표님, 네. 지금 뭐 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식당을 짓고 있는 중입니다. 식당을 직접 짓는다고요? 포크레인 운전에 이어 시멘트 반죽까지 나선 강철의 부자농부. 장비의 규모가 예사롭지 않은데 지금 이게 숯불을 이 속에 이제 피워갖고 그 위에 고기를 넣고 닭갈비를 넣고 구워서 손님들한테 드리려고 지금 그 화덕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걸 왜 직접 이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직접 해본 제 취미도 그렇고 또 직접 안 하고 또 이분들 부르면은 비용도 더 많이 들고 제가 이거 만드는 걸 좋아하고 그러니까 제가 직접 하고 있습니다. 청개닭과 꿩을 이용한 음식점을 계획하고 있다는데 농장 옆 공터에 직접 털을 다지고 조금씩 만들어 나가고 있는 상황. 음식점에서 판매할 메뉴도 직접 개발하고 있다고. 그 식당에서는 어떤 메뉴를 파실 생각이세요? 청개 닭갈비하고 청개 닭곰탕 그리고 꿩고기로 만든 꿩만두를 할 생각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속을 당신은 너무 많이 넣는 거 아니야? 이게 속이 많아야 맛있을 것 같은데 내 생각에는. 과잉 생산되는 수탉과 희소 가치가 높은 꿩고기를 활용하기 위해 음식점을 계획하고 있다는데 평소 요리하는 것을 좋아하다 보니 음식점을 준비하는 모든 과정이 귀농 생활의 또 다른 즐거움이라고. 청개 닭갈비라는 메뉴를 정한 뒤 레시피 개발에만 3년이 걸렸다는데 네, 청개닭이 좀
기름기가 없어갖고 좀 담백한 맛이 있고 고소한 맛이 좀 덜해요.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방법을 다 써봤죠. 프라이팬에도 해보고 직화도 해보고 숯불, 화덕 다 했는데 숯불하고 화덕이 제일 그중에 맛이 났었어요. 그래서 지금 숯불에다가 구워보는 거예요. 오랜 시간 연구하고 노력해온 만큼 이제는 어느 정도 완성 단계에 도달한 상황. 올해는 꼭 음식점을 오픈해 요리를 세상에 선보이는 것이 목표다. 드디어 맛 평가를 위한 요리가 완성되고 냉정하게 맛을 볼 차례. 맛은 괜찮아요? 아주 제가 생각했던 대로 그 이상으로 식당을 열어도 될 만큼 맛있습니다. 건강한 식재료로 든든한 보양식을 전할 생각에 행복하다는 강철의 부자농부. 산속 농장이 분주해질 예정이다. 이 자연 속에서 이 청개닭과 또 꿩들과 함께 살며 또 식당도 운영하고 여기에 찾아오시는 손님들과 이렇게 접촉하면서 그분들을 만나고 여러 가지 세상 지나간 얘기도 하고 이러면서 사는 게 제 꿈입니다. 강철의 부자농부의 성공 비법. 첫 번째, 행복 지수를 높여라. 두 번째, 차별화 전략을 세워라. 세 번째, 희소 가치를 높여라. 청개닭과 꿩을 키워 연매출 1억 1천만 원을 달성한 강철의 부자농부의 성공 비법 확인 완료. 자연의 품에서 행복한 도전을 멈추지 않는 강철의 부자농부. 그의 열정 가득한 인생 2막을 응원합니다.